우도로 넘어가는데 두 가지 코스랍니다. 지금 저는 출렁다리를 건너고 있어요. 제 뒤로 바다가 보이고요. 이거 넣으면 되나? 네? 넣으면 되나 이제? 네. 아, 생각보다 그냥 잘 산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되나? 네. 가방 샷 찍으시게요? 아니 지금 배를 타기 전에 지금 가방에 마지막 최종 점검하고 있어요. 이제 가자. 예. 픽으로 가자. 네, 빠른 거. 통영연화 육지. 지금 저 다리가 그 연화도에서 우도까지 연결해주는 다리. 저쪽에 보이신 게 우도입니다. 네, 이거는 연화도 전도라고 적혀 있네요. 뭐 만지는데 니? 이거 연화도 안내도. 안내도가. 네, 돌려서 보라네. 이걸 돌려서 보라고 적혀 있네요. 야, 귀 아프다 근데. 바로 우도로 넘어가서 하룻밤 보내고 내일 오전에 연화도로 다시 넘어와서 B코스로 트레킹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우측으로 가면 연화도 출렁다리고 왼쪽으로 가면 우도 보도교입니다. 우도 보도교는 작년 2018년 6월 달에 개통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박지는 몽돌 해수욕장이에요. 자, 가자. 가자. 근데 우리는 왜 스틱을 안 챙겨왔지? 오늘 제 회사 후배랑 저랑은 스틱을 모르고 안 챙겨왔어요. 바보처럼. 우리가 아까 저기 선착장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이 계단들을 올라왔습니다. 이제 연화도에서 우도로 넘어가는 다리를 건널 거예요. 와. 와, 좋다. 바다 한번 보시죠. 와. 왼쪽 바다예요. 와, 진짜 괜찮다 여기. 맞지? 네. 좋네요. 가자. 통영우도 송도 민박 차림표. 아까 올라갈 때가 엄청 다리가 맞지? 허벅지 다 땡긴다 이거. 진짜 터진 줄 야, 알았어. 바다 색깔 봐라. 와. 네, 저희는 지금 이제 연화도에서 우도로 넘어가는데 두 가지 코스랍니다. 두 가지인데 산맥 쪽은 우리가 오늘 스틱을 안 챙겨오고 또 저희가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지체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왼쪽으로 마을 쪽으로 갈 예정이에요. 근데 바다 색깔을 보니까 굉장히 지금 아름다워요. 에메랄드 빛이라고 해야 되나? 잠깐만요. 지금 보이시는 게 바다 색깔입니다. 아, 색깔이 진짜 이쁘죠. 여기가 이제 우도로 바로 이제 저 앞에 보이는 게 우도예요. 두 번째 다리예요. 좀 짧네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오른쪽 산으로 가는 산맥으로 가는 길이고
왼쪽으로는 이제 마을 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저희는 오늘 이 왼쪽 길로 갈 거예요. 우도 안에 있는 선착장 근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을이 조금씩, 집이 조금씩 보이네요. 저 끝에 보이시는 게 우도 선착장이에요. 이제는 연화도하고 우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저기서 내려오시는 뭐 놀러 오시는 분들 잘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 저까지 또 올라가야 된다. 아마 저희가 있는 박지가 구멍섬인 것 같아요. 이 왼쪽으로 가라고 하네요. 그 유명한 송도호 민박. 저희가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요. 오! 고양이가 우리를 반겨주러 나온 거. 어디 가니? 여기 맞대가 아까 구멍섬이라 그랬잖아. 네. 여기 맞을걸? 저희가 오늘 2명 다 스틱을 안 갖고 왔어요. 스틱이 없어서 지금 카메라 삼각대를 지금 짚고 갈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가 박지입니다. 해수욕장. 이 길로 쭉 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할 때는 이 길을 저 위를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올라가서 아마 내려오면 해수욕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면 돼. 바로 이렇게 오면 돼.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네, 이제 다 왔습니다. 박지. 왼쪽에 데크가 보이고요. 여기 안내문이 보이네요. 뭘 굴러간다. 우리 2인용 이하니까 3,000원, 3,000원, 6,000원 내면 되겠네. 맞지? 네. 그럼 왼쪽에 보시면 공중 화장실이라고 있네요. 주의사항도 있고. 저희는 이제 도착했습니다. 도착했고 뒤에 보시면 넓은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고 여기 보이는 바위 같은 섬이 있어요. 저게 지금은 길이 열려 있는데 밀물, 썰물, 물이 차면 이제 건널 수가 없어요. 지금은 건널 수 있는 정도로 물이 빠졌습니다. 저희는 텐트 세팅할 때 그때 다시 뵙도록 할게요. 진짜 오랜만에 치네. 좋은 명당을 찾기 위해서 좀 고민했습니다. 저 끝으로 좀 이동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린 역시 백패킹 초보답게 텐트 치는데 30분 걸렸어요. 역시 초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다 세팅해 놓고 밑에는 이렇게 바위로 일단 고정시켜 놨어요. 데크팩이 없습니다. 데크팩보다는 이 바위가 훨씬 더 믿음직스럽네요. 일단 제 텐트는 피엘라벤에서 나오는 아비스코 뷰 2입니다. 아비스코 뷰 2고 사실상 동계에 쓰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고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뭐 굳이 또 텐트를 돈 주고 사기는 아깝고, 또 저도 가성비 텐트가 아닌 처음 백패킹 입문할 때 그냥 이 파란색이 마음에 들어서 이 텐트를 질렀습니다. 근데 모양은 괜찮고 나름대로 팩을 많이 박으면 어느 정도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동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래도 밑에 보이는 저런 구멍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들어오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안에는 올
메시로 된 이너만 있고요. 그래서 아마 동계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차피 동계는 제일 중요한 게 바닥 매트, 침낭, 텐트는 결로를 얼마나 잘 막아주냐, 통기성을, 기능을 제대로 활용이 되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나머지 배낭 넣고 이제 밥을 좀 먹으러 송도 민박 식당? 네, 거기를 저희는 이동할 예정입니다. 한복하고 가실 거예요? 아니, 나 그대로 갈래. 네, 방금 텐트 다 치고 근처에 송도 민박집에서 밥 먹고 다시 들어와서 내부 좀 정리 좀 하고 한 2시간 정도 쉬다가 요거 소주 한 잔 먹고 취침을 일찍 할 거예요. 바닥에는 역시 지라이트 솔 따라놓고, 오늘 매트는 니모에서 나오는 조르 25입니다. 원래 오라가 좋은데 동계에는 오라를 못 샀어요. 품절이 나서. 지금도 나온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침낭 압축백이 없어서 그 집에 오토캠핑 다닐 때 쓰는 침낭 외피를, 압축백을 갖고 왔어요. 이게 제가 왜 이중으로 갖고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큐뮬러스 침낭이 요래 삐져 나옵니다. 큐뮬러스 테네카 850 필파워 850 충전량 850 무게는 1.3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패킹은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아이씨, 사실 제가 이거를 어제 패킹을 하다가 요 삐져 나온 상태에서 가방에 넣다가 여기가 갑자기 터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큐뮬러스 이제 폴란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구해서 직접 구매를 한 겁니다. 타자마자 터졌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튼 깃털이 이렇게 막 뽑혀놨는데 터진 줄 알고 이 텐트 이 외피가 리페어 킷 있는데 그 수선 키트를 여기다가 박았어요. 근데 그거 본드인 줄 알았는데 너무 급한 마음에 심실링 튜브를 짜서 발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찢어진 게 아니고 이게 약간 벌어지면서 그 미세한 구멍에 이제 이게 안에 있는 우모가 삐져 나온 것 같아요. 계속 그거를 계속 빼면 안 되고, 그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되게 얇다. 퍼텍스 컨텀인데 내가 원단을 너무 얇은 걸 선택했나? 그리고 그 큐뮬러스 테네카 850 같은 경우는 기본 사양이 퍼텍스 컨텀입니다. 재질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얇은 컨텀 재질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큐뮬러스 폴란드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커스텀 모드가 있는데 커스텀으로 들어가서 이 원단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퍼텍스 컨텀 프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컨텀에다가 방수 재질이 될 수 있도록 이중으로 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레이어 맞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좀 더 두꺼울 것 같아요. 대신에 가격은 60유로인가 하면서 더 뛰어갑니다. 높이 올라가는 거죠. 오우, 됐다. 아니, 다 한 건 아닌데 정리는 안 된다 지금. 보시면 빼는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빵빵하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구멍 났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가 색깔이 약간 좀 진하죠. 지금 여기 심실링 그 튜브를 여기다 모르고 바르고 이 텐트 이제 외피를 조금 잘라서 붙였었어요. 붙였는데 이 본드도 아니고 붙지도 않고 깃털은 자꾸 나오고. 저 같은 경우가 있으시면 깃털이 나오면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나오면 이거를 빼지 말고 이렇게 문지르면
들어갑니다. 다시 이렇게. 절대 빼지 마세요. 그 구스 다운 침낭 같은 경우는 우모가 좀 잘 빠져요. 네, 한번 빠지면 이게 계속 한번 빼면 계속 나오는데 그럴 경우는 이게 물을 살짝 묻히거나 아니면 물티슈를 살짝 적셔 놓은 상태에서 주변을 이렇게 문지르시면 그 우모가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계속 빠지지도 않고요. 네, 날이 지금 너무 어두워져서 뒤에 바다가 안 보입니다. 텐트랑 내부는 다 세팅이 완료됐고요. 사실 오늘 뭐 요리를 해 먹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커피 한 잔 먹고, 전투식량은 아니고 그 일렉트로라는 그 물만 부어서 먹을 수 있는 밥과 국이 있어요. 그거를 리액터로 물을 끓여서 부어서 조금 이따 후배랑 같이 먹을 거예요. 회사 후배는 한복하고 쉬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꺼낸 것 같아요. MSR 리액터 2.5 포트를 같이 세트로 구매한 겁니다. 창모야, 니 커피는 물래? 그럴까요? 아니, 그거 있어라. 내 끓여줄게. 없어. 눌러 붙었나 이거? 왜 안 나오노? 이런 파우치에 들어있고요. 확실히 듣던 대로 리액터가 진짜 빨리 물이 끓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오늘 매우 추운 날씨는 아닌데 바람도 많이 부는데 진짜 빨리 끓어요. 시간은 안 재봤어요. 한 3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거 받아가라. 왼발이라. 됐다. 조심히 뜨겁디. 저어서 물이. 감사합니다. 잘 마시. 사실 이 커피가 또 나와서 먹어야지 맛이 2배로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잠깐 저희가 텐트를 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조금 있다가 밥 먹을 때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현재 제 파란색 텐트는 제 피엘라벤 아비스코 뷰2 텐트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가시면 미니멀 웍스의 파프리카랍니다. 노란색 텐트죠. 노란색을 사려고 보니까 이 미니멀 웍스 파프리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더미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흔하지 않는 파란색 텐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피엘라벤 아비스코 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와, 이게 소주잔이에요? 귀엽다. 소주 안주입니다. 일렉트로맨 육개장. 제주도 우도는 아니고 통영 우도로 왔으니까 제주의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제주 소주. 푸른 밤이에요. 짧은 밤, 긴 밤. 파란 게 짧은 밤이고 빨간 게 긴 밤입니다. 이거 먹어봤나? 네, 먹어봤죠. 그래? 나도 먹어봤다. 이거 뚜껑 바보 됐다. 왜요? 뚜껑이요? 왜 찌그러진 거지? 이거 네. 패킹할 때 네. 가로로 넣거든? 네. 이래 됐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다. 정말 힘들었는데. 그럼 일단 한번 먹고 기다리자. 네. 이거 얼마큼 보여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네. 자. 조금 지났습니다.
아니야. 그거보다도 원래 아 근데 뭔가 순대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중에 세다. 그렇지. 대장까지는 원래 말없이 한 잔 계속 넘기다. 근데 이거 먹을만한데? 나쁘지 않네요. 근데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잘 없잖아, 식품이.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리액터 하나에다가 이런 거 뭐 솔직히 인스턴트이긴 한데 어차피 식량은 되잖아. 기본 열량을 맞춰주고. 그렇죠. 솔직히 배고파고 죽는 거 낫잖아. 그렇다고 뭐 냉장식품을 죽을 때 이래 들고 가방에 넣어놓고 열량 내기는 솔직히 다르거든. 뜨거운 건 뭔가 다르거든. 이번에는 물만 부어 바로 먹는 고추장 비빔밥. 저는 지금 배가 불러서 이걸 못 먹는데 후배는 지금 육개장 벌써 이미 한 3샷 했나? 3샷 하고 없어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이 내용물 보면 안에 그 물 붓는 선도 있고 건조된 상태로 있는데 야채들이 굉장히 라면 스프에 들어가는 그런 거랑 달라요. 아무튼 물 부어보고 봐야지 어떤 상태가 나올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추장 비빔밥. 제가 잡고 있죠. 그냥. 이거 잡고 있더라. 따뜻하게. 접어라. 먹어보겠습니다. 드셔보실래요? 한 숟가락 뭐. 이걸로. 드디어 익혀서 물 붓고 비벼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고추장 비빔밥. 야, 양념 진짜 맛있다. 이거 먹자. 네, 저는 이제 한 잔 먹고 자려고 텐트 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9시 44분. 내일 일정은 아침에 최대한 일찍 일어나서 우도를 벗어나고 연화도를 한 4시간 정도 걷고 이제 통영 여객터미널로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날씨는 많이 추운 건 아닌데 바람이 조금 많이 분다고 하니까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처음 펼쳐보는 큐뮬러스 테네카 850. 물론 테스트하기에는 날씨가 많이 추운 게 아니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침낭은 극동계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컴포트 온도가 영하 14도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웬만한 동계는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번 오늘 테네카 850을 돕고 수면을 취해 보겠습니다. 네, 방금 일어났는데 구름이 많고 바람도 많이 불고 현재 시간 7시 3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날씨는 그렇게 좋진 않네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지금. 저희는 8시 전까지 철수를 하고 연화도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네, 저는 이제 우도 몽돌 해수욕장 박지에서 나와서 다시 연화도로 넘어가려고 해요. 저쪽에 보이시는 섬이 연화도고 저쪽은 저기 계단이 보이시는 게 연화도랑 우도랑 연결되는 다리로 가는 길입니다. 배터리가 많이 없는 관계로
연화도 넘어가서 출렁다리 가서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연화도 선착장에서 연화도 출렁다리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는 제가 듣기로는 B코스라고 들었는데요. 등산로는 아니고 일반 산책로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오르막하고 내리막은 좀 있습니다. 꼭 스틱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왼쪽을 보면 지금 카메라에 제가 제대로 못 담아서 그런데 바다가 이렇게 보이고요. 섬도 보이고 제 오른쪽에는 시야가 탁 트인 저런 식으로요. 바다가 탁 트여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출렁다리에 도착을 했어요. 이 계단을 올라가시면 저기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가자. 오, 절경이에요, 절경. 야, 뷰가 좋은데, 여기. 예, 제 뒤로 절벽 사이에 바다가 보여요. 날씨도 좋고, 기온도 좋고, 바람도 안 불고. 이제 출렁다리에 다 왔습니다. 여기가 말로만 듣던 연화도 출렁다리예요. 가자. 무섭나? 지금 저는 출렁다리를 건너고 있어요. 제가 의외로 겁이 많거든요. 와씨, 뷰. 저기 낚시하시는 분도 보여. 야, 흔들지 마라.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은 여기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헬기 레펠도 타고 패스트로프도 타봤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또 느끼는 공포감이에요. 저기 위에는 전망대입니다. 위에는 배낭은 잠시 여기 두고 정상에 잠깐 올라가려고요. 땅이 너무 가파르고 척박해서 부상의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배낭을 놔두고 갑니다. 뷰가 진짜 최고입니다. 제 뒤로 바다가 보이고요. 왼쪽으로는 제가 가리킨 쪽은 출렁다리가 보입니다. 제가 왔던 길이죠. 네, 오늘 저는 이번 통영 연화도 트레킹 우도 캠핑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